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진천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영주권자 자격으로 방북 취재를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가 18번 방북 취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신 사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 정상회담 때 이 사진으로 방북 취재를 가는데 북쪽에서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 또 여행하면 일정의 그 여행 경비하고 시간만 있으면 세계 어디나 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 어디라도. 그러나 억만금이 있어도 시간이 많아도 가볼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육지를 맞대고 있는 북한 땅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제가 북한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갑니다.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이런 비자를 받고 들어갑니다. 이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식 국호가 이렇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듯이 평양역이 국제역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단동역에서 10시 반에 출발하고 평양역에서 아침 10시 반 똑같이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또다시 매일 왕복으로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도 봤는데 원산, 함흥, 청진으로 해서 러시아 핫산,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모스크바까지 횡단 열차가 월 6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아니고 재래식 철도로 해서 우리처럼 KTX가 아니고 새마을 같은 걸로 해서 14박 15일이 걸립니다.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배편으로. 그거에 비해서 부산에서 기차로 독일까지 가는 데에 2주일 걸린답니다. 열흘에서 2주일. 그래서 남북 철도 연결 상당히 이득이다. 21세기의 실크로드다라는 또 표현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진 기자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17년 만에 진 기자가 본 북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다. 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제 눈에 봤을 때는 자동차가 2000년 당시보다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또 택시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많아졌다라고 해서 제가 택시 좀 보여드리고, 그 두 번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전 스마트폰을 우리와 비슷하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 두 부분이. 이 사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요. 북한 여자입니다. 북한 여성입니다. 2018년 가을 금강산에서 관광원 북한 여성이 자기네 일행들 사진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평양 모란봉 공원의 을밀대, 여기에 아빠, 엄마, 이 자식 와서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거기도. 이 친구는 금강산 관광 가이드입니다. 이 손님 거 찍어주는 거예요. 손님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 양반은 또 자기 사진 찍었는데 막 되돌려 보잖아요.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이제 아까 자동차가 많아졌다 말씀을 드리는 택시에 대해서 또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호텔 앞에 이제 택시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호등이 생기고요. 출퇴근 시간에 좀 교통체증도 신호등도 한 두세 번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했는데, 마침 제 신호등 앞에 택시 3대가 함께 보이길래 한 카트 찍어서 오후에 어스름한 무렵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란봉 공원 입구예요. 택시 손님이 있는 곳에 줄이 지어 있습니다. 부산역 앞에 있듯이, 김해공항 앞에 있듯이. 택시들은 그 손님이 있는 곳을 잘 압니다. 이분은 어디 얘기 안 해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벌써 평양극장 앞에서 두 번째 보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운전 기사들은 아는 거지요. 평양극장에서 몇 시 되면 끝나니까 손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냥 20, 30대가 순식간에 쫙 모여드는 겁니다. 거기서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손님이 탑니까? 라고 하니까 보통 한 4, 50명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어느 분들이 주로 타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해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탄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 다음엔 또 어느 분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짐이 많이 든 사람들이 좀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마트 앞에, 백화점 앞에 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지방에서 와서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분들, 선생님들 택시 왜 타십니까? 그 네 가지 이유에서 벗어나는 건 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 1시간 됐어요. 한 5분 쉴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밝게 뛰어노는 아이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찍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북의 아이들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 북은 이제 12년 무상 의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소학교, 초등학교 3학년인가 되는 아이들의 이제 이 체육 시간에 무릎치기 하는 우리 닭싸움입니다. 요번에 중학생 아이들이 또 김하전 북쪽의 아이들 놀이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참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저는 요 장면 요때 사실은 소름이 돋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67, 8, 9년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여학생들이 하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그 소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야 이거 어떻게 알고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소리인데 그 생각이 나면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기 보면 애들이 이제 옷을 뭐 아주 잘 입고 정말 차려입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제 더군다나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고 하니까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좀 좋은 유치원을 갔을 거고 그 중에 자기네들이 그리고 뭐 유치원 학생들도 그 중에 좋은 옷을 좀 입고 나와라. 뭐 제가 가는 건 뭐 하루 몇 시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녘에 음식 해가지고요. 이제 또 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가면 이제 옥류관의 대중 식사지 일반실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소위 고기쟁반이라는 메뉴입니다. 옛날에 이제 꿩고기가 이제 주로였는데 꿩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닭고기로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옥류관 이 식당이 큰데 보통 하루에 몇 명쯤 오십니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옥류관에서는 하루 1만 기 봉사를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쉬어봐야 되겠죠. 보통 한 6, 7천 명 하루에 그러니까 10,000그릇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두 번째가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연어 마요네즈 구이입니다. 그럼 연어가 98g, 돼지고기 매운즙 볶음 168g. 이게 우리는 5나 10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1 단위로 끄는 거예요. 135면 135지 133. 100이면 100이지 또 98. 그래서 레시피대로 하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양에 4대 음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평양냉면, 그리고 평양 온반이 이제 두 번째더라고. 세 번째가 녹두지짐입니다. 네 번째가 대동강 숭어국. 평양 온반 여기서 이제 만드는 이제 주방에서 쭉 음식을 내는 겁니다. 반찬은 딱 물김치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 메뉴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게 영웅자리인데요. 영웅자리는 보통 군인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무슨 학자래요, 박사급. 그래서 이제 박사, 교수, 정년 퇴임한 분들도 이제 영웅이라는 이제 칭호를 써서 이제 대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경로석 개념인데요. 경로보다는 영웅자리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다진 소고기 햄버거입니다. 북에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이 없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미국이 아마 제일 먼저 수교되면 진출할 게 맥도날드, 이 코카콜라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제 수제 버거입니다. 수제. 다진 소고기 햄버거. 햄버거는 그대로 햄버거라고 쓰더라고요. 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달도 뭐 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전화 주문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 좀 취재 좀 하다 보니까 자기는 좀 사진 나오면 안 된다고 긋고 안 찍어서 그냥 이 종업원 들고 배달하는 요걸 하나 찍었습니다. 이 대동강 대식당에 이제 대동강 맥주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6, 7번은 흑맥주고요. 주 원료가 다 다릅니다. 이게 잘 보이는데 4번이 보리 30, 흰쌀 70%입니다. 1번이 흰쌀 100%입니다. 이게 서 원료가 다 달라서 이 색깔이 다르고 맛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말이죠. 여기 이제 경흥 맥주집이라고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이 아니고 4시 반부터 8시까지 엽니다.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라.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가스 맥주라고 그러는데 생맥주 한 잔 먹고 대동강 맥주 먹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퇴근해서 또 술 한 잔하고 가고 더 먹고 싶으면 또 소주 한 병 사들고 간다든지 맥주 한 병 사들고 가서 집에서 또 같이 이렇게 먹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